한국의 의류 공장들이 떠났습니다. 인건비, 피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베트남으로, 캄보디아로, 방글라데시로 대한민국 의류 산업은 조용히 국경을 넘어가고 있죠. 그럼에도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하며 21년간 옷을 만들어 온 기업이 있습니다. 원사, 가연, 편직, 염색, 인쇄, 자수, 봉제까지 협력하는 기업 모두가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더 낮은 가격을 쫓지 않았습니다. 더 높은 기준으로 오래 남는 품질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세계가 알아봤습니다. 연간 수출액 1,100억 원, 자랑스러운 수출의 탑 트로피.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한민국의 기술로 세계가 입는 옷을 만드는 굿트러스트입니다.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울산부터 서울까지 전국을 돌아다니며 무려 12개의 기업들과 협업을 진행했는데요. 모두 각 분야 최고의 노하우와 기술력을 가진 굿트러스트의 협력업체들입니다. 100% 대한민국 기업들이 만드는 의류 제조의 모든 과정을 함께 만나보시죠. 부산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굿트러스트. 한 벌의 옷은 공장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굿트러스트 본사에서부터 시작합니다. R&D 팀에서는 새로운 시즌을 위한 제품 개발 회의가 한창입니다. 어떤 원사를 사용할 것인지, 어떤 편집 방식이 좋을지, 어떤 가공을 더할지, 바이어에게 보여줄 다양한 소재 및 디자인 기획의 모든 것은 이곳에서 결정됩니다. 같은 시간, 영업팀은 미주와 유럽의 바이어들과 화상 미팅을 진행합니다. 시차를 넘어, 거리를 넘어 굿트러스트는 전 세계 브랜드들과 매일 소통하고 있습니다. 디자인 및 생산팀에서는 결정된 사양에 따라 원단과 부자재 발주서 및 봉제 작업 지시서를 작성하여 전국의 협력업체들에게 전달합니다. 첫 공정을 위해 울산에 위치한 태광산업으로 이동합니다. 옷을 만들기 위한 첫 시작은 한 가닥의 실을 뽑아내는 것이죠. 하얀 알갱이 형태의 원료칩을 녹여 수십, 수백 개의 미세한 구멍이 뚫린 금속판으로 압출시키면 이렇게 얇은 원사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을 용융방사라 하며 고속으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사된 원사는 테이크업 유닛을 거쳐 보빈에 정밀하게 감아주는 권취 작업이 진행됩니다. 권취 작업이 마무리되면 로봇이 수거해 갑니다. 1950년 이임용 회장의 창업 이래로 태광산업은 아크릴, 나일론, 스판덱스, 재직, 직물 가공에 이르기까지 섬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 섬유 메이커로 성장해 왔습니다. 국내 최초의 아크릴 합성 공장 설립, 국내 최초 스판덱스 생산, 국내 유일의 탄소 섬유 생산 등 태광산업이 세운 최초의 기록은 대한민국 섬유, 섬유화학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었죠. 역시 굿트러스트는 최고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산이 완료된 원사는 원사 대기 장소로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섬도, 강도, 균제도 등 수십 가지 물성 검사를 거쳐야 비로소 출하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검사를 통과한 원사는 포장을 위해 이동합니다. 포장 작업은 완전 자동화로 진행되었습니다. 로봇이 레일 위로 원사를 옮겨주며 최종 비닐 포장까지 모두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무게를 측정하여 원사가 적정량으로 권취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랩핑 작업 후 라벨을 부착하고 나면 출고 준비가 완료됩니다. 이렇게 원사 생산이 완료되었습니다. 두 번째 공정을 위해 경북 의성에 위치한 파카텍스로 이동합니다. 지금부터 가연 공정이 진행됩니다. 방금 태광산업에서 만든 원사는 나일론이었는데 그 나일론과 폴리에스터 원사의 열과 꼬임을 가해서 볼륨감과 신축성 있는 복합 가연사를 만드는 작업이죠. 나일론은 우수한 내마모성과 뛰어난 신축성을 자랑합니다. 폴리에스터는 합리적인 가격, 자외선 차단, 형태 안정성 등 여러 장점을 가지고 있죠. 가연 공정을 통해 이 두 원사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두 원사를 크릴이라 불리는 공급대에 나란히 장착한 후 200도가 넘는 히터기를 통과시켜 원사의 분자 구조를 풀어줍니다. 이후 서로 꼬인 상태에서 분당 수십만 번 비틀고 풀고를 반복합니다. 꼬임의 흔적을 더욱 안정적으로 고정하기 위해 원사는 한 번 더 히터기를 통과하는데 동시에 공급 속도를 미세하게 조절해 원사에 여유를 줍니다. 이 여유가 훗날 원사의 풍성함이 되는 것이죠. 딱 봐도 뭔가 꼬여 있으면서 풍성해 보이죠. 완성된 원사는 출고 전 테스트를 거칩니다. 테스트가 좀 특이했는데요. 이 환편기에 원사를 넣고 직접 편직을 해버렸습니다. 신뢰도가 확 올라가죠. 이렇게 맡은 분야에서 확실한 품질을 보증하기에 메이드 인 코리아 제품이 전 세계적으로 신뢰를 얻는 것 같습니다. 나일론과 폴리에스터를 혼방한 원사로 만든 원단은 구김이 잘 가지 않는 실용적인 원단이 됩니다. 나일론의 질긴 성질로 마찰에 강하고 오래 입을 수 있으며 폴리에스터가 형태를 잡아주어 세탁 후에도 옷이 잘 줄어들거나 늘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원사는 완성됐으니 편직을 진행해야겠죠.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슈프림 텍스타일로 이동합니다. 태광산업과 파카텍스를 거쳐 완성된 가연사는 이곳으로 옮겨져 비로소 원단이 됩니다. 먼저 원사가 감긴 보빈들을 편집기 주변에 가지런히 세팅 후 환편기에 하나하나 연결시켜줍니다. 여기서 환은 둥글 환자를 쓰는데 기계가 원통형으로 회전하며 원단을 만들어내는 방식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수백 개의 미세한 바늘이 위아래로 움직이며 실을 걸고 루프를 만들고 앞 루프를 빠져나옵니다. 루프가 루프를 물고 이어지는 구조, 이것이 편직의 원리입니다. 편직이 완료된 원단은 롤 형태로 완성됩니다. 아직 염색도 가공도 되지 않은 상태, 이를 현장에서는 생지라고 부릅니다. 완성된 생지는 즉시 품질 검사에 들어가 루프의 균일성, 밀도, 결점 여부를 확인합니다. 태광산업에서 시작된 여정이 파카텍스와 슈프림 텍스타일의 환편기를 거쳐 원단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무게를 체크하여 원단의 길이가 일정한지 확인이 완료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완벽합니다. 염색 공정을 위해 경기도에 위치한 남영으로 이동합니다. 환편기에서 막 나온 생지 원단은 원통형 롤 상태로 입고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정련입니다. 원단을 뜨거운 물에 넣어 세탁합니다. 이 정련 과정을 거치며 편집 과정에서 생긴 불순물이 제거됩니다. 이 단계가 철저할수록 이후 염료가 원단에 고르고 깊게 스며듭니다. 1차 세탁이 완료된 원단은 텐터기를 통과합니다. 열풍을 가하여 원단을 펴고 건조시켜주는 것이죠. 이렇게 깨끗한 생지 원단이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염색 공정이 진행됩니다. 고온의 염욕 속에서 원단은 염료와 만납니다. 이 염색 공정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4시간 후 작업자가 염색이 완료된 원단을 꺼내줍니다. 작업 스케줄이 맞지 않아 부득이하게 검정색 원단으로 촬영을 이어가겠습니다. 염색이 완료된 원단은 탈수 과정을 거칩니다. 탈수가 충분하지 않으면 이후 건조 시간이 길어지고 원단에 주름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탈수가 끝난 원단은 곧바로 기능성 가공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특수약재가 투입됩니다. 이 약재는 원단의 표면 장력을 낮춰 물과 땀이 빠르게 스며들도록 만드는 물질입니다. 이 처리를 거친 원단은 그렇지 않은 원단보다 흡수 속도가 수배 이상 빨라집니다. 스포츠웨어가 땀을 즉시 흡수하는 이유가 원단 자체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것이죠. 기능성 가공 작업이 완료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텐터기를 통과하며 건조와 다림질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염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후 검단 과정이 진행됩니다. 색상 균일성, 흡수율, 수축률, 표면 상태 모든 항목이 기준치를 충족하면 다음 공정으로 이동합니다. 염색을 마친 원단은 이후 다양한 업체로 이동되는데 먼저 원단에 기모를 넣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통에 수천 개의 바늘이 박혀 있는 게 보이시죠?
원단이 천천히 기모기 내부로 이동하면 기모기에 설치되어 있는 이 원통이 회전하며 수천 개의 바늘이 원단을 긁어냅니다. 이 정교한 스크래치 작업을 통해 섬유 조직 깊이 묻혀 있던 실의 끝이 표면으로 올라오면 원단의 표면이 마치 부드러운 솜털처럼 풍성해집니다. 그렇게 우리가 평소에 흔히 접할 수 있는 높은 보온성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진 기모 원단이 완성되는 것이죠. 완벽합니다. 다음으로 디지털 섬유 인쇄 공정 소개를 위해 한영 나염으로 이동합니다. 섬유 인쇄는 크게 직분사 방식과 승화전사 방식으로 나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공정은 직분사 방식으로 원단에 직접 잉크를 분사하여 패턴을 새기는 공정입니다. 일반 이제 우리가 레슨 복사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복사기는 하나하나 하지만 이거는 원단을 찍기 위해서 대형화 쉽게 갖고 많이 찍게끔 만드는 기계예요. 거의 모든 원단에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디자인 파일만 있으면 즉시 인쇄가 가능하기에 소량 다품종 생산에 유리합니다. 또한 정밀한 색상 표현이 가능하기에 그라데이션, 복잡한 패턴, 사진 수준의 이미지도 재현이 가능하죠. 완성된 원단은 세척 및 텐타 가공 공정 후 출고됩니다. 다음으로 승화전사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준텍스 글로벌로 이동합니다. 먼저 전사지를 준비합니다. 한솔 재지의 제품이었습니다. 승화전사는 잉크를 원단에 직접 쏘는 게 아니라 먼저 종이에 인쇄하고 그 색을 열로 녹여 원단 속으로 침투시키는 방식입니다. 먼저 전사지의 패턴을 인쇄합니다. 적당한 열을 가해 잉크를 빠르게 건조시킵니다. 전사지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원단과 전사지를 히트 롤 프레스에 설치합니다. 전사지와 원단을 정확히 맞춰 포갠 후 열 프레스 안으로 넣어주면 197도의 열과 압력이 동시에 가해지는데 이때 전사지의 잉크가 기체로 변하며 원단 섬유 속으로 침투하면 패턴이 새겨지는 것이죠. 여기서 숙련된 국내 디자이너들의 노하우가 빛을 발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인쇄가 완료된 원단의 패턴과 전사지에 인쇄된 패턴의 색감이 확연히 다릅니다. 승화전사를 거치면 이렇게 색감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당연히 원단에 인쇄된 색을 기준으로 주문했겠죠. 그래서 이 색감 변화를 미리 예측하여 색을 계산하고 보정하는 사전 작업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작업이 완료된 원단은 최종 검수 과정을 거칩니다. 지금 이 프린트 검사는 로봇이나 기계화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사람이 눈으로 직접 봐야지만 검사가 되고 가장 제일 어려운 겁니다. 프린트 검사가.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승화전사 공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원단 위에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표현하는 방법에는 자수도 있죠. 한일 산업으로 이동합니다. 먼저 디지타이징 작업이 진행됩니다. 흔히 펀칭이라 부르는 이 작업은 디자인 파일을 자수기가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해 주는 것입니다. 작업 중 원단이 오그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바닥에 부직포를 깔아줍니다. 원단을 자수기에 배치합니다. 기계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수십 개의 바늘이 동시에 오르내리며 원단을 뚫고 실을 걸고 올라옵니다. 이 동작이 1분에 수백 번 반복됩니다. 자동으로 다음 색의 바늘로 전환됩니다. 이전 색의 실은 잘리고 새로운 색의 바늘이 올라옵니다. 속도를 늦춰서 들여다보면 바늘이 얼마나 정밀하게 움직이는지 보입니다. 바늘 끝에 꿰인 실이 원단을 통과하고 아래에서 밑실이 올라와 윗실과 맞물립니다. 이 두 실이 교차하는 순간 하나의 스티치가 완성됩니다. 이렇게 자수 하나는 수천, 수만 개의 스티치로 완성됩니다.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원단을 틀에서 분리합니다. 완벽합니다. 완성된 원단과 자수. 하지만 폴로 티셔츠에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바로 목 둘레를 감싸는 에리인데요. 에리는 원단을 재단해서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횡평기로 욕고를 편직해서 만드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태흥기업에서 생산하고 있는 욕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앞서 슈프림 텍스타일에서 사용했던 환편기가 원통형으로 원단을 만들었다면
팽평기는 좌우로 움직이며 평면 형태의 편직물을 만들어냅니다. 아래 촘촘히 배열된 바늘들, 그 위에서 캐리지가 가로로 왕복하면 정밀한 구조의 욕구가 완성됩니다. 특이한 점은 편직으로 원단을 짜낸 후 염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실 자체를 염색한 뒤에 원단을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기존 원단과 따로 만들어야 하기에 옷의 색감을 일치시키기 위해 이렇게 제작한다고 합니다. 팽평기로 만든 원단을 분리하면 에리가 완성됩니다. 이후 봉제 작업을 거치면 폴로 티셔츠가 완성되는 것이죠. 이렇게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봉제 작업을 위해 제나스 ING로 이동합니다. 원사에서 시작된 긴 여정이 이곳에서 마무리됩니다. 완성된 원단이 작업장에 도착해도 바로 작업을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원단을 일정 시간 펼쳐두는 숙성 과정을 거쳐야 하죠. 롤에 감겨있는 동안 생긴 당김과 변형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원단의 수축과 장력을 안정화하여 보다 정확한 재단과 봉제가 가능해집니다. 숙성이 완료된 원단을 층층이 쌓는 작업인 연단 공정이 진행됩니다. 이렇게 약 150겹 정도 쌓아주는데요. 한 번의 재단으로 150벌의 옷감을 동시에 만들어내기 위한 준비입니다. 효율과 정밀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재단을 하기 위해서는 패턴이 필요하죠. 캐드 앤 패턴 전문기업 진솔에서 설계한 이 종이 한 장이 150벌의 옷이 될 원단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패턴 캐드 작업이 완료되면 인쇄가 진행됩니다. 이 패턴에서 오류가 발생하지 않으면 150벌의 재단에서도 오류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검수를 마친 패턴지는 분리한 뒤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150겹의 원단 위에 종이를 깔고 패턴지를 올린 후 마킹 작업이 진행됩니다. 원단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효율적인 배치가 중요합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단이 진행됩니다. 수직 날이 고속으로 진동하는 재단기를 통해 150겹의 원단을 마치 케이크를 자르듯 절단합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만약 실수를 하게 되면 그 부분의 150장 원단은 폐기될 수 있기에 신중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이어갑니다. 재단이 완료되었습니다. 각 파트별로 이름표를 달아줍니다. 재단된 파트들이 봉제 라인으로 넘어갑니다. 본격적인 봉제 작업에 앞서 열전사 라벨링을 통해 옷의 정보를 각인해야 합니다. 옷의 사이즈와 브랜드 로고 등이 되겠죠. 전사필름을 원단에 올린 후 히트프레스로 열과 압력을 동시에 가하면 전사필름의 정보가 원단에 영구적으로 새겨집니다. 이제 본격적인 봉제 작업이 진행됩니다. 각 작업자는 맡은 공정을 반복하며 하나의 제품을 완성해 나갑니다. 각 공정별로 품질 기준에 부합하는지 세심한 검수가 이루어집니다. 검수는 굿트러스트 본사 QC가 직접 담당합니다. 이후 이곳에서 실밥을 제거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제 공장의 작업자들은 기계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공정을 사람이 직접 진행해야 하죠. 봉제가 끝난 옷은 다림질 과정을 거칩니다. 포장에 앞서 최종 검수가 진행됩니다. 치수, 봉제 상태, 부자재 부착 상태 등 제품 전반에 대한 품질 기준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든 기준을 충족한 제품만 출하를 위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굿트러스트에서 시작된 긴 여정은 방사, 가연, 편직, 염색, 기모, 인쇄, 자수, 재단, 봉제 등 수십 개의 손과 수백 개의 기계, 수천 킬로미터의 실을 거쳐 하나의 옷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이 옷은 해외로 수출됩니다. 선적을 위해 양산에 위치한 태남 통상으로 이동합니다. 포장을 마친 박스들이 이곳으로 옮겨지면 작업자가 검수를 시작합니다. 컨테이너가 도착했습니다. 컨테이너 내부가 열리면 작업자가 내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박스들이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갑니다.
지게차가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 안에 담긴 것은 단순한 옷이 아닙니다. 굿트러스트의 영업과 기획에서부터 태광산업의 원사, 파카텍스의 가연, 슈프림 텍스타일의 편집, 테림의 기모, 한영나염의 다이렉트 인쇄, 둔텍스 글로벌의 승화전사, 한일자수의 바느질, 태영기업의 욕고, 캐드앤패턴의 진솔, 제나스 ING의 봉제까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기업들의 모든 노력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대부분의 생산 기반이 해외로 이전되고 있는 섬유 패션 산업 환경 속에서도 굿트러스트는 100% 국내 생산 체계를 유지하며 국내 협력 업체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 영상 하나를 제작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는데요. 협조해주신 굿트러스트의 협력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를 고집하며 연매출 1100억을 넘어선 굿트러스트, 수출의 탑 트로피는 그 증거입니다. 대표님의 인터뷰 내용을 끝으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먼저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굿트러스트 대표 박영근입니다. 저희는 국내에서 21년째 의류를 제조해서 글로벌 의류 브랜드의 OEM, ODM 방식으로 수출을 하고 있는 수출 전문 회사입니다. 대표님 국내에서 의류를 제조하시면서 가장 크게 체감하시는 변화나 어려움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조업 전반이 다 그렇겠지만 저희도 의류 제조업계도 사실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사실 매년 인건비 그리고 원자재비가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런 비용의 상승을 떠나서 패션 산업이 제조 기반 자체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게 저희가 느끼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인 것 같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나라의 많은 업체들이 해외로 생산 기지를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국내 생산을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메이드 인 코리아, 국내 생산만이 줄 수 있는 그런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다품종 소량 생산, 그리고 빠른 대응 속도, 고객들의 니즈를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또 국내 생산이 가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요. 또 소량으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런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국내 제조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회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제조업체의 전통적인 경쟁인 가격 경쟁에서 탈피하여서 차별화된 소재 그리고 꾸준한 연구 개발을 통해서 바이어들, 고객들에게 남들이 제공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제품들 그리고 소재들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위해서 꾸준한 연구 개발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아무리 소량이라도 생산해서 빠른 납기 내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강점을 꾸준히 유지해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굿트러스트가 다른 의류 제조업체와 차별화되는 큰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희의 마음가짐, 고객 서비스 그런 것이 저희의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의 제일 목표는 고객사의 성장입니다. 고객사가 성장해야지만 우리가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있기 때문에 그런 마인드셋을 기반으로 제품 개발부터 생산, 품질 검사 그리고 납품까지 고객사의 한국 지사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일을 하고 고객사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켜주고 함께 성장하려고 노력하는 게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는 신규 브랜드들, 의류 제조 프로세스를 모르는 그런 스타트업 브랜드들도 저희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잘 안내하고 같이 브랜드를 키워나가는 것을 또 저희의 큰 목표 중에 하나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또 차별화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회사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저희 회사의 미래, 일단 기업의 목적이 영리 추구라고 하지만 저는 그 영리 추구를 넘어서서 굿트러스트와 함께하는 모든 거래처가 저희와 함께 성장해서 행복하고 우리 구성원들이 정당한 보상과 또 성장의 기회가 열리는 일터를 가지면서 행복하게 일을 할 수 있고 또 저희 거래처들이 저희와 함께 일하면서 계속 사업을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가 이익의 일부를 또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대표님 혹시 그럼 첫 인터뷰하면서 궁금했던 게 지금 요 뒤에 현수막 이게 뭐죠? 네. 이거 며칠 전에 제 생일이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이렇게 서프라이즈로 저는 진짜 아무것도 몰랐는데 서프라이즈로 이렇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서 한 달 정도는 붙이고 있으려고 이렇게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원GT가 혹시 뭐 의미가 있으신가요? 아, GT는 굿트러스트인 네, 것 같고. 굿트러스트인데 한 팀이 되자는 원GT, 한 팀으로서 일하고 한 마음으로 일하자는 뜻으로 원GT라고 저희가 많이 호칭하고 있습니다. 저희 멤버들을. 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